실제로 다르거든요. 여기 이제 세력들이 일부러 이 지지선을 만들어요. 그리고 개미들 꼬시고 이 지지선을 이탈시키면서 손절 물량을 받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을 때는 하는 편이고, 여기 저는 이제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은민님 오셨어요? 네. 요즘 좀 자주 뵙는 것 같네요. 오늘은 혹시 어떤 거 궁금해서 오셨어요? 주기님 매수할 때 분할 매수한다고 하셨는데 네. 그게 좀 궁금해요. 분할 매수요? 사실 그 주식은 내가 공부할 종목만 잘 찾아 놓으면 그 뒤로 저희가 할 액션이 뭐 분할 매수밖에 없어요. 매도도 있지 않아요? 근데 매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저희는 그만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도는 어차피 수익을 더 볼 거냐 덜 볼 거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을 올리는 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중요한 편이에요. 그럼 분할 매수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. 근데 분할 매수하면 그냥 끝 아닌가요? 쉬워 보이는데. 근데 그 진짜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걸 못해요. 왜냐면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크거든요. 뭔가 그 빨리 사고 싶은 거, 뭔가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것,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. 그 정도예요? 근데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에요? 제가 원래는 그 예전에 주식으로 좀 안 될 때 카지노에 좀 많이 갔던 적이 있거든요. 카지노에서 이제 필승법을 좀 찾아서 돈을 한번 벌여보려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. 좀 과거의 일인데.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, 만약에 이제 홀짝 게임이 있다라고 하면, 내가 홀에 만약에 10,000원을 베팅하고, 만약에 짝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, 그 다음번에는 내가 곱하기 2를 해서, 여기 플러스 알파를 베팅을 늘려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21,000원. 근데 또 짝이 나왔어. 그러면 이제 43,000원. 또 짝이 나왔어. 계속 이제 곱하기 2에서 알파만 베팅을 하면 한 번만 홀이 나오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카지노에서는 이게 안 돼요. 왜냐면 매 게임마다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희가 못 이기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깨닫고 그러면 이걸 주식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떨어지면 2배수를 사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카지노에서는 이제 2배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식도 처음에는 2배수로 제가 샀거든요. 저는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신중하게 사는 편이다 보니까 매수하고 나서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. 너무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. 같은 비중으로. 얼마나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가장 괜찮은 거는 이제 직장인들이 하기 좀 가장 무난한 거는 마이너스 10%씩 떨어질 때마다 같은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분할 안에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. 5분할까지도 잘 안 가요. 거의 10%.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? 근데 정말 쉬운데 사람들이 못 지켜요. 왜냐면 마이너스 3%, 마이너스 7%만 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손실 회피 심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손절을 해버리거나 내가 돈이 더 있다라고 하면 이게 보기 싫은 거죠. 며칠 동안 이렇게 돼 있으면. 그래서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여기에서 그냥 분할 매수를 해버려요. 그러면 마이너스 7%던 게 마이너스 3.5%, 마이너스 3% 온 거 마이너스 1.5%, 시각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심리 때문에 이 분할 매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을 좀 못 기다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사실 주식에서 반은 거라고 보면 돼요. 저도 그래서 다 샀던 것 같아요. 네, 보통 그렇습니다. 주기님 혹시 분할 매수하는 팁이 있나요? 팁요? 그냥 어떻게든 이제 버티는 거죠. 막 매수하고 싶어서 근질근질거려도 어떻게든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신법이죠. 분할 매수는 신법이고 기다림이죠. 근데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돈을 좀 빼놓는다든지 그 돈이 아른아른 거리면 빨리 사고 싶잖아요. 그리고 주식을 좀 잘 안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. 자꾸 마이너스 7%를 보고 있으면 더 사고 싶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팁이죠. 혹시 다른 팁은 없어요? 다른 팁요? 보통 이제 저희가 상승 후에 눌림목 나와서 이렇게 횡보하잖아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지선을 지켜준다라고 하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요. 이게 보통 교과서적인 방법인데
좀 실전은 다르거든요. 여기 이제 세력들이 일부러 이 지지선을 만들어요. 그리고 개미들 꼬시고 이 지지선을 이탈시키면서 손절 물량을 받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을 때는 매수를 안 하는 편이고, 여기 이제 지지선을 고의로 이제 깨뜨릴 때 좀 폭락이 세게 나오기 위해서 주로 잡아가는 편이고, 여기에서 만약에 잡게 되면 생각보다 그 수익을 보는 때까지 시간도 너무 걸리고 손길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하는 편입니다. 아, 이렇게 옆으로 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 이탈할 때 하는 거네요. 완전 교과서적인 답변이랑 다른데요? 네, 맞습니다.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만 하면 사람들이 좀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네요. 근데 끝도 없이 빠지면 어떡해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분할 매수까지 하는데 5분할까지도 잘 안 와요. 보통 저는 좀 신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2분할, 진짜 많이 가도 한 3분할까지도 잘 안 오거든요. 5분할까지 왔던 경험이 제가 주식 10년 하면서 한 번밖에 없어요. 코로나 때. 그럼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? 코로나 때는 이제 좀 팁을 이야기 드리자면, 코로나 때는 약간 저평가 국면이었거든요. 그냥 시장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추세 전환형, 이제 바닥 찍고 추세 전환형 패턴이 나왔어요. 근데 이때는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 막 마이너스 7%씩 지수가 빠지고 종목들 마이너스 20%씩 빠지거든요. 여기에서는 내가 만약에 2차 분할 매수까지 한 상태로 이런 시장 폭락을 맞았다, 그럼 10%씩 막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좀 잠잠해지고 뭐 시장 지수로 따지면 한 5일선 위에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여기에서 이제 3차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게 페이크다, 더 빠진다, 그럼 또다시 5일선 위에 올라타면 여기서 4차 매수, 좀 잠잠해졌을 때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. 만약에 코로나 이 폭락장에서 다 손절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누구는 여기에서 매수해서 떼돈 벌었는데 정말 바보처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, 이렇게 시장 폭락이 나오고 저평가 영역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. 근데 반대로 21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이제 원사이드로 빠지잖아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대비가 되죠. 왜냐하면 저는 고평가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이 얼마 안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종목 잘못 잡아서 빠진다, 그럼 여기서는 칼같이 잘라야 되죠.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도 좋은 거 배웠습니다. 네, 오늘 은민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